굽이굽이 돌아가는 저 고갯길 어귀에는 예부터 험상궂게 생긴 장승 2개가 마주보고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 장승이 동네의 애군을 막아준다고 믿었지만네, 눈에는 그저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웃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날도 나는 낡은 트럭을 몰고 그 고개를 넘고 있었는데 조수석에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옆에 앉은 어머니는 낡은 목도리를 칭칭 감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는데 나는 그 모습이 어찌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던지 혀를 쯧쯧 찼답니다. 사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내 욕심이라고들 하지만 도대체 누가 나더러 그 긴 세월 동안 똥오줌 받아내며 살라고 강요했단 말인가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갔는지 그저 어머니라는 거대한 짐 하나 때문에 청춘도 중년도 다 썩어 문드러진 것 같아 원망스럽기만 했거든요. 이 고갯길만 넘으면 이제 내 지긋지긋한 수발도 끝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할 정도로 가벼워지기까지 했답니다. 요양원 노비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찌든 노인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짐 정리를 하러 따라온 형제들은 다들 입을 꾹 다문 채 나만 힐끔거렸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가시 돋친 듯 따가웠는지 모른답니다.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치면서 내가 24시간 어머니를 모신 고충은 눈꼽만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려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내가 짐 가방을 바닥에 툭 던지며 신경질적으로 옷가지를 쑤셔 넣자 작은 동생이 내 팔을 잡으며 거칠게 밀어냈답니다. 형은 도대체 왜 그렇게 정이 없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그저 비웃음만 나왔지요. 니들이 어머니 똥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본 적 있느냐고 밤새 헛소리 하시는 어머니 옆에서 쪽잠 자본 적 있느냐고 쏘아붙여 주었답니다. 결국 싸움은 번져 로비 한복판에서 소란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셨지요. 나는 그 뒷모습조차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더 독한 말들을 내뱉었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사무장은 뻔한 질문들을 늘어놓으며 서류를 내밀었지요. 보호자 서명을 하라는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어머니와 나의 인연을 끊는 단절의 선 같았는데 나는 망설임 없이 만년필을 꺼내들었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 소매를 붙잡으며 요양원은 싫다고 집에 가서 밥 한 끼 더 해먹고 죽겠다며 울먹이셨지요. 나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여기만큼 시설 좋고 돌봐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대체 얼마나 더 나를 괴롭혀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쏘아붙였답니다. 내 말투가 얼마나 모질었는지 옆에 있던 간병인마저 흥칫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느다란 어깨만 들썩이셨는데 나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는커녕 상황을 모면하려는 연극으로만 보였답니다. 결국 어머니의 의사는 무시된 채 내 도장이 서류 위에 쾅 찍혔고 그 소리가 마치 내 못난 마음에 종지부를 찍는 소리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차 안은 무덤보다 더 차가웠지요. 형제들은 나를 피의자로 몰아세우며 어머니를 버린 파렴치한 인간이라 낙인을 찍어대더군요. 나는 핸들을 꽉 쥐고 울컥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사귀느라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도대체 내 희생은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요? 차에서 내려 담배를 한 대 피우려다가 우연히 어머니가 입으셨던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죠. 꺼내보니 기괴한 문자가 적힌 낡은 부적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어머니가 남몰래 쥐고 계시던 것이었답니다. 순간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요. 내가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 알고 나를 저주하려고 이런 짓까지 한 것인가 싶어 당장 찢어버리려다 꾹 참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줄만 알았는데 뒤로는 이런 흑심을 품고 계셨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머리끝까지 치밀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방구석 서랍은 온통 낡은 영수증과 약봉지로 가득했는데 나는 돈만 밝히던 어머니가 사실은 비상금을 숨겨놓은 게 아닐까 싶어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돈이 아니라 지난 5년간의 간병비 영수증과 기록들이었지요.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줄 알았던 간병비가
사실은 어머니가 동네 공공근로를 하며 직접 낸 것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나는 손이 떨려 영수증을 놓치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려고 낡은 부적을 지니고 다니셨던 것인데 그 부적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는 기원문이었답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부적이 실은 어머니가 당신의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쓴 절박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나는 즉시 차를 돌려 요양원으로 달려갔지요. 간병인을 붙잡고 도대체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냐고, 왜 내게 거짓말을 했냐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답니다. 간병인은 오히려 울먹이며 어머니가 지난달부터 요양원 비용을 다 지불하고도 남은 돈을 간병인에게 쥐어주며 들이 알면 마음 아플 테니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지요. 어머니는 이미 당신의 몸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요양원이라는 감옥을 택하신 것이었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내가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위해 당신의 남은 생을 그 차가운 병실에 유폐시키신 것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마지막까지 요양원을 거부하셨는지 그제야 그 깊은 속뜻을 깨닫게 된 것이었답니다. 요양원 침대에는 텅 빈 자리만이 나를 맞이했지요.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말에 나는 미친 사람처럼 고갯길 장승이 있는 곳으로 내달렸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우리가 어릴 적 소풍을 자주 갔던 그 당산나무와 돌무더기가 있는 곳이었지요. 가파른 언덕을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 올라갔는데저 멀리 장승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계신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어머니의 낡은 지팡이와 내가 방금까지 쥐고 있던 부적만이 놓여 있었지요. 어머니는 이미 그곳을 떠나셨고 돌무더기 아래에는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비에 젖은 채 끼워져 있었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지요. 내 아들아,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한 적 없단다. 내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너에게 짐이 아닌 추억으로 남고 싶어 이곳에 왔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바닥을 치며 통곡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내 못난 자존심과 이기심이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았다는 생각에 죽고만 싶었지요. 어머니는 이미 암이 전이 되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스스로 정리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 마지막 길에 대고 독한 말만 퍼부었으니 도대체 나는 어떤 지옥을 살아야 속이 풀릴까 싶었거든요. 돌무더기를 붙잡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내 눈물방울이 낡은 부적 위로 떨어지며 글자들이 번져나갔지요.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걱정하며 내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어두셨더군요. 그 따뜻하고 어리석은 사랑 앞에 나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답니다. 그 길로 나는 요양원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편지 내용을 모두 고백했지요. 형제들도 내 손에 들린 편지를 읽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했답니다. 우리는 그제야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눈먼장님처럼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지요. 어머니는 이미 병원 깊숙한 곳에서 깊은 잠에 드셨지만 그분의 마지막 편지는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속에 깊은 회한의 문신으로 남았답니다. 나는 다시는 고갯길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문득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면 그 장승이 서 있는 고갯길을 찾아가곤 하지요. 이제는 그 험상궂던 장승도 나를 보며 안쓰럽게 웃어주는 것 같답니다. 어머니는 가셨지만 그분이 남긴 사랑의 무게는 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가장 따뜻한 짐이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떠나신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나는 고갯길 장승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한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려오지요. 이제는 화도 나지 않고 그저 깊은 평온만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답니다. 어머니가 내게 주신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고통스러운 수업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 살아야 이 죄책감을 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남을 원망하며 내 삶을 낭비하지는 않으려 한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노을이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나를 감싸 안아주는 저녁, 나는 또 한 번 그 고갯길을 내려가며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남은 것은 오직 깊은 후회와 그보다 더 깊은 어머니의 사랑뿐이지요.